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막판에는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승의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일장 전략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막판 들어서 양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제 종가와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이제 코스피 쪽에선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잦아들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바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가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이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로 함께 묶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존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SMR 쪽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북한 눈을 파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방산 종목들과 드론 종목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함께 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빨간불이고요. 코스피는 0.21% 상승, 코스닥은 0.5%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이 시장의 상승 전환에 큰 폭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가 2%대 강세로 마무리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지지를 했습니다. 오늘장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9,700만 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아까 살펴보니까 9,900만 원 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0%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외에도 하나투자증권, 위메이드맥스, 다날까지 모조리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외에도 오늘 원전주들도 역시나 트럼프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BHI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네요. 5.51%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2.1% 상승 마감했고요. 나머지 G2파워, 우진엔텍, 서전기전 같은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결국 음봉으로 전환된 채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론 이제는 북한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가벼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가를 확인하더라도 대부분 1,000원이 넘지 않는 종목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오테크가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네요. 16.67% 오르면서 종가는 2,76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 역시나 전쟁 테마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죠.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이 방산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섹터로도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 국내 방산 빅4로 꼽히는데 이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LIG넥스원은 0.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래도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이 다소 보였습니다. 상승분을 다 대다수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의 거래 그리고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대선 등 국제 정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대비를 해야 할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마감장 시황부터 비법 강의 그리고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꾹꾹 눌러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 소개부터 해볼게요.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났고 이번 주에도 또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저희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돌려서 돌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의 ABC를 배우면서 함께 이 수익에 다가가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주식 투자의 기본기부터 수익으로 결국 창출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금융업에 정말 오랜 시간 몸담으면서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노하우 하나하나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링크가 나오니까 그 링크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37715 김태훈 딱 3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장중 내내 계속해서 시장을 함께 대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 그래도 수급에서 막판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다라고 앞서서 제가 헤드라인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수 마감 상황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번 9월 2일 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마지막 그 순매수를 보인 이후로 영업일로 33일 동안 외국인들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외국인들이 한 10만여 주씩 시장에 사주면서 나름대로 그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빨간색을 나타내느냐 파란색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간색을 나타낼 때 나머지 대형주들이 모두 빠져도 지수가 올라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속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망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을 엄습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히 우리 한반도 남북 긴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산주와 함께 전쟁 공포주에서 중소형 방산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실적보다는 이런 악재가 나오는 뉴스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 방산주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또 한편으로 지금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가장 핫한 아이템은 M&A입니다. 지금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들어가는 M&A 자금이 인수자와 또 경영권 방어자 양쪽이 도합해서 한 6조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분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150만 원까지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M&A 관련주가 계속 시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M&A 재료를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갑니다. 한미사이언스나 제롱포커스 같은 이런 M&A 재료주들이 계속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러한 이 아이템들, 그 핫한 아이템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앞에서 잠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드론 관련주들,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정부에서 이 자살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산 드론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돈이 투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산 드론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는
연말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어제 오늘 아주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윈도우 드레싱한 게 연말 마지막 날 12월 29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소폭이지만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펀드의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 놓고 그 해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그 펀드의 수익률도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서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 말씀처럼 시장의 흐름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장 대응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대처가 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제 장중, 장 마감 후 내내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딱 갖다 대시면 되거든요. 그럼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소통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강의 시간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 주가, 거래량, 재료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강의 바로 출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기본적 분석을 갖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기본적 분석 그 방송을 꼭 한번 보시고 오늘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찾고 그 찾아진 종목을 어떤 타이밍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 거래량 이러한 그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가라는 것과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시장에서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러한 주가와 거래량을 움직이게 만든 그런 재료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그걸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 흐름만으로 투자를 판단하면 여기서는 또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전제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진 종목을 어떻게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것인가, 이게 바로 투자의 타이밍 찾기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맨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봉 차트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모두 여러분들 이제 웬만큼 다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제 선수가 다 되신 분들이라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차트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봉이라는 건데요. 이 봉은 그날 하루에 주가가 어느 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보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그날 종가가 그날 시가보다 높을 때, 이때는 빨간색, 뭔가 핫하다, 뭐 시장이 굉장히 흥분했다, 그런 의미에서 빨간색을 하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이거 말 그대로 그날 시가가 그날 종가보다 낮을 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종가가 그날 시가보다 낮을 때 이제 파란색을 하는데 시장이 차갑고 냉정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다 해서 파란색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만 봐도 이 종목이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윗꼬리를 달았냐 아랫꼬리를 달았냐에 따라서 그날 시장의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봉만 봐도 벌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을 갖고 이런 봉들이 하나의 점이라면 봉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선이고 그 선이 바로 주가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가 이동 평균선은 그런 그 하나의 일봉들이 모여서 만든 시간에 따라서 그 날짜에 따라서 길게 이어져서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계열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봉들은 따로따로 하나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만, 그 하루만 판다고 해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죠. 즉, 우리나라는 주가가 하루에 상하한폭으로 30%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상하한폭이 없이 하루에 뭐 100%도 오를 수 있고 200%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 말뜻은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주요한 이슈나 대형 계약을 맺어서 기업 가치가 더블 이상 난다 할지라도 그 회사는 하루에 30%씩 3일에 걸쳐서 상한가를 쳐야 더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이러한 주가 흐름을 잘 읽으시면 결국은 지금 내가 사는 그 주가가 아니라 미래에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즉 주가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봉 차트, 봉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이런 이평선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이평선이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이게 그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 중기 이평선, 그다음 맨 끝에 아래쪽에 장기 이평선이 있는 이러한 선들의 이 배열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 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올리면서 오랫동안 우상향할 때 나타나는 차트죠. 그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맨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이 중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는, 즉 주가가 주구장창 흘러내리는 이러한 차트는 장기 이평선의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기 이평선들의 위치만 봐도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간의 크로스가 발생할 때 이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갈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이 어떤 종목의 주가 흐름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기업 가치가 커가고 있는 것들을 주가에 반영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반대로 데드 크로스라는 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돌파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릴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 이러한 차트가 나왔을 때 일반 투자가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만든 동인들, 그 동인들과 함께 이것들을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가의 변동들, 그 변동들마다 그 밑에 보시면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있죠. 이 거래량이 그 주가 변동에 어떻게 실리고 있느냐, 이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변동한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 방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실적이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는 매매에 참여하는 투자도 많고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방향으로 탄력을 받고 계속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정배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고 향후 그런 실적이 나빠지는 게 더 강화돼서 더더욱 실적이 나빠질 거라면 말 그대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또 이 이평선의 역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마다 각각의 봉마다 실려있는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량들을 보시고 이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셔야만 이 중간에 어떠한 뭐 작전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돈 많은 주포의 이런 페인트 모션에 속지 않고 내가 처음 투자 판단한 대로
그 종목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 재료 분석이라는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나 또 거래량의 흐름, 이러한 그 주가나 거래량이 변동되는 시계열에 따라서 변동되게 하는 어떤 그 이유, 동인, 그런 것들이 변동성의 재료라고 합니다. 그 재료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러한 주가 변동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또 거래량을 실게 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이 실리고 또 주가 변동하는 이러한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종목을 찾을 때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분석했던 그러한 재료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뜻은 내가 어떤 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적정한 타이밍을 잡아놓고 매수를 했을 때 그 매수를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재료 분석,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나 이러한 극적인 모멘텀을 가져왔을 때 그 모멘텀을 가져오게 된 재료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주가 변동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때 그 드라마틱한 그 주가 변동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을 통한 타이밍을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을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아무리 기술적 분석,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차트만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주가가 눌림목이다, 아니면 어떤 눌림목이다, 아니면 이 거래량이 실려 있는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그 종목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앞으로 성장할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이에 대한 공부가 먼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기본적 분석을 통해 대해서 선정이 된 종목을 갖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처음 매수 가격대를 선정을 하실 때는 이 매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즉,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할 매수를 또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최대한의 수량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돈을 갖고 최대한의 수량을 지금 잡아내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정 가격대를 정하고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는 쪽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좀 길게 일 때는 한 달 정도 걸려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매수 단가를 가장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장 바닥에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장 바닥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종목의 주포가 됐거나 아니면 그 종목을 전체 주식수를 다 살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할 때는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가장 많은 수량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매수가 끝났을 때는 이제는 기본적 분석에서 찾았던,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찾았던 그러한 이유들이 변함이 없는지 매일매일 그 종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을 때, 즉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을 때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고 훼손되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때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그 이후에 시장에서 변화됐던 여러 가지 주가 흐름들이 별 이상이 없다면 계속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매라는 게 나오는데, 손절매 하나 갖고도 뭐 일주일은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절매라는 게 그냥 영어로 로스컷 해가지고 손실을 줄인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스컷을 하고 나서 그 손해본 것을, 그 종목을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다시 좀 더 낮은 가격에, 즉 기술적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사기 위한 로스컷, 손절매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다림의 기간,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랫동안 우상향해서 올라갈 때 내가 처음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의 가치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이런 기업 가치를 다 반영을 하고 그 적정한 주가가 됐을 때 이 회사가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한 방향으로 주가가 계속 흘러가게 되면 그 흘러가는 방향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 수익률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익 실현을 할 때도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바닥 가격을 모르고 누구도 저 천장 가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슬라이스 치면서 분할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났고. 네,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좀 하면서 종목을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강의에서 하나하나씩 코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전 강의에선 저희가 기본적 분석에 대해 배웠잖아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시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이 두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거래량의 변화를 이벤트와 매물대 확인하면서 들어가시고요. 이후에는 모멘텀 확인을 위해서 재료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강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 자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자주 아쉬워하시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파트너님께서 특별히 마감 후 투자 코칭 방송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무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네. 저도 아직 좀 서툴긴 합니다. 이런 쪽은 저도 보기에는 이래도 연식이 좀 있어서 이런 걸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편한 모습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방송이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뭐 대화형 양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정보와 또 이 투자의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끝나고 10분 뒤에 딱 5시부터 바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한 정리 혹은 또 시장 대처 장중 내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바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딱 갖다 대기만 해주세요. 그럼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고요. 이 링크를 받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문자 샵 37715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종목을 내일장 공략해보면 좋을지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로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략주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고대하셨을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파트너님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종목은 여러분 요즘 핫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 유튜브만 보면 항상 이 그 로제 양과 브루노 마스의 이 노래, 뭐 아파트라는 노래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날 시황 오전 개장초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인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YG 이 YG 뭐죠? 이 회사 이름이? YG 플러스. 자꾸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이 YG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YG 엔터의 계열사이면서 앨범과 또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국내 음원과 이 앨범의 판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YG 플러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자신의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의 음반이나 새로운 인기 있는 이제 음원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이 늘기도 하고 이 하이브의 이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음원을 내놓거나 음반을 냈을 때도 또한 이 실적이 많이 변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YG 플러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을 수 있죠. 요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YG 플러스가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인 아파트라는 노래를 18일 날 금요일 날 내놨습니다. 그날 싱글 앨범으로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동안 저도 이제 반백의 나이지만 저도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거 여자 싸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음원 차트를 완전히 평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YG 플러스의 이 음반이나 음원 이 판매가 엄청 늘어났죠. 이 말뜻은 YG 플러스가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 협업곡인 아파트라는 이 노래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앞에 보시면 이 YG 플러스가 21일 날, 이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주가가 랠리를 펼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YG 플러스의 음반과 음원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추격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면서 YG 플러스가 주가가 6,000원대까지 바로 수직 상승해버렸죠. 하지만 뒤에 보시면 지금 가장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 직전에 보시면 이 장대양봉으로 상상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날 지금 보시면 가장 긴 십자형 도지라고 하는데요. 이 차트가 나타나고 나서 가장 긴 거래량이 가장 긴 장대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이건 뭐 상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어저께 또 한 번 장대양봉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실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4, 5% 정도 장중에 주가가 빠지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YG 플러스의 실적이 어디까지 좋아질지는 앞으로 이게 10월 달이기 때문에 올 12월 달 가서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이 아파트라는 협업곡은 계속 방송을 탈 거고 방송을 타면서 계속 시장에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흘러 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들어와서 사게 되죠. 그리고 YG 플러스는 그 전과 다르게 그 실적이 그 예전과 다른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YG 플러스의 실적에 따른 주가가 나타나게 되죠. 중간에 오늘같이 음봉이 나와서 주가 한번 밀려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 종목은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른 주가 반응이 반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수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매수하는 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YG 플러스 결국은 실적대로 주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게 좀 흘러내렸을 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렇게 이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 즉 로제와 브루노 마스라는 이 아티스트들의 협업,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 아파트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차트도 모두 평정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 사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YG 플러스가 이 음반과 음원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YG 플러스가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가장 최고점이 1,950원이었습니다. 요번에 YG 플러스가 이러한 실적 개선을 12월 달에 확인시켜주고 내년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로제의 그 앨범이 요번에 이제 완전체로 이제 그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즉 내년 그 상반기에 2월 달 정도 1월 말이나 그때 이 2024년 YG 플러스의 실적이 발표될 때 이 YG 플러스는 아마도 이 사상 최고가를 한번 벗기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에 차트를 보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단순히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고 해서 이게 뭐 무섭다고 그 추격 매수하기 무섭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그렇게 단기간에 기업 가치가 확 바뀔 만한 어떠한 이벤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한 투자자들은 용기 있게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확실히 잡고 여기서부터 더 이제 정고점까지 주가가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물론 이건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YG 플러스가 확실하게 이전과 다른 부분을 보여준다면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한번 벗기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YG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저 같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6,000원이 넘어갔다가 오늘 6,500원인가 정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전제해서 약 한 5,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생각해서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그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면 급등한 가격의 한 반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5,000원부터는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가는 즉 분할 매매로 대응을 해서 매수 단가를 가지고 낮추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이 YG 플러스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것들이 시장을 통해서 알려지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반영해 주가가 오를 때 다시 또 이제 그 주가를 그 목표가 기존의 최고점이었던 그 부분을 벗기고 올라간 11,000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5,000원이 깨고 내려갔을 때 이러한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면 일단 4,000원 정도를 손절매 가격으로 산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이게 이제 TA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핫한 M&A 종목 중에 한 곳이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라는 아동도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이 항공사라는 게 전혀 이질적인 회사이다 보니 중간에 티웨이 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 항공사를 지배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티웨이 홀딩스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면 티웨이 항공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대명선호그룹이
이 TA 항공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림당이라는 대명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과 단 3% 차이까지 쫓아왔죠.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지분을 2대 주주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나 다 적대적 M&A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명소노그룹은 이 적대적 M&A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면 10일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 10일 날 개장 전에 이 티웨이 홀딩스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신문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곧바로 상한까지 주가를 밀어 올려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1일 날 이 대명소노그룹은 바로 적극적으로 적대적 M&A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을 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최근 25일 날 다시 또 이 시장 내에서 M&A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특히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대형주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려 아이언 같은 회사가 주가가 이 지분 대결로 가면서 주가가 우장창 치고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도 25일 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TA 홀딩스라는 회사는 이 그러니까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이 한쪽 예림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쪽이고 대명소노는 이 항공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회사로서 TA 홀딩스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적대적 M&A로 지분 경쟁을 벌인다면 지금 뭐 고려아연처럼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이 대명소노그룹 측에서 적대적 M&A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명소노그룹은 이번에 소노인터내셔널이라는 핵심적인 계열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IPO를 통해서 공모자금을 꽤 큰 돈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이 M&A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명소노그룹은 이 티웨이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에어 프리미어라는 그 비상장 기업 항공사도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모두 인수해서 합병을 할 경우에는 매출 1조짜리 항공사의 그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명소노그룹은 소노인터내셔널 회사를 IPO한 이후에 충분한 실탄을 갖고 이 티웨이 홀딩스와 또 장외업체이긴 하지만 이 에어 프리미어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티웨이 항공에 대한 중간 지주회사 성격인 티웨이 홀딩스와 결국은 티웨이 항공을 나중에는 합병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이 대명소노그룹이 그 2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26.77%라는 꽤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려아연이라는 시장에서 M&A 종목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떨치고 있는 이 종목이 계속 시장 내에서 M&A라는 그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좀 담가놓는 것도 긴 안목에서는 좀 수익과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야, 이 종목은 아주 굉장히 길죠. 이게 한 3년치 차트입니다. 3년 동안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잡주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잡주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꽤 비싸죠. 이게 최저가라고 해도 15만 6,900원짜리입니다. 최저가가. 그런데 3년 동안 이 회사의 주가가 내려오는 걸 가만히 보시면 항상 연말에 가까이 왔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연말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연말 근처에 가서 주가가 반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종목명을 딱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그림만 봐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대장주로 불렸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 즉 펀드들이 많이 편입해 놓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 연말 가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그 펀드의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주식을 일부러 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가까이 가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2024년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2021년과 2022년에 발표했던 이 신작 게임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전 게임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점점 벌긴 벌지만 이게 게임이 오래돼서 즉 늙어가면서 여기에 게이머들도 함께 늙어가고 그러면서 충성 고객들이 이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이 매출 외형도 쪼그라들고 수익성도 빠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수익성이 쪼그라들면 주가도 함께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작년 연말, 2023년 연말에 이 회사는 그 구조조정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규 게임을 발표해서 흥행을 날리면서 또 매출을 올리는 그러면서 이제 마진을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향후 비전 있는 모습으로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이제 3년간의 조정을 뒤로하고 이제 흥행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 하단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온 검색하셔서 바로 5시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요.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문자 이용하셔서 이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